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4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8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절기상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되겠고요. 입추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가장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추가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6분에 입추 절입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입추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입추 절입 이전이면은 경자년 개미월 이모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고, 입추가 지나서 즉 오늘 10시 6분부터는 경자년 갑신월 이모일이 돼서 월이 개미월에서 갑신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연이 바뀌는 기준, 월이 바뀌는 기준들이 있어요. 연도 바뀌게 되고 월도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하는 건 양력 1월 1일, 양력 2월 1일 이렇게 매월 초에 월이 바뀌는 걸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명리학에서는 그런 1일이라든가 음력 1월 1일, 양력 1월 1일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초중고등학교 때 24절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 또 한 가지, 24절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음력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양력을 기준으로 할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분들 24절기니까 뭐 옛날에 했던 거니까 음력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4절기는 양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이렇게 도는 그 기점을 갖다가 24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놨고요. 음력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음력으로 할 때 만약에 윤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윤달이 있을 때는 월이 다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24절기는 음력 기준이 아니라 양력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24절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4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월, 3월, 4월 내지는 5, 6,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월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우리 명리학이 나온 것이 뭐 1, 200년 이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이전에 나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을 쓴 것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 이렇게 알파벳 숫자를 가지고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라고 하는 천간과 지지를 이렇게 썼던 것보다 알파벳이 동양 문화권으로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월을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내지는 사오, 미월, 신유, 수월 이렇게, 그 다음에 해자, 축월 이렇게 표현한다. 대체적으로 2월이 양력으로 2월이 인월이 정도 되는 거고요. 3월은 묘월, 4월은 진월,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 지금 이제 8월이죠. 8월은 신월 정도 되죠. 그 다음에 9월은 6월, 10월은 술월, 그 다음에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그 다음에 마지막 1월은 이제 축월 이렇게 돼가지고, 알파벳으로 월을 표현할 때는 벌써 12월에서 1월로 연이 바뀌긴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임묘진월, 인월이 정월, 즉 1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하면서부터 1년에 12달이 지나가게 되고, 축월에서 다시 연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월로 다시 이렇게 회귀해서 다시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뀌는 기준이 2월 1일, 3월 1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우수라고 하는 절기가 배속되어 있는데, 인월이 되기 위해선 입춘이 돼야지만 이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해년 축월에서 경자년 축월로 이렇게 인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올해 지금 경자년이죠. 경자년 축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축년 인월로 갈 때도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과 월이 같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월만 바뀌는 것인데, 입춘은 연과 월이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해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만큼 좀 비중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월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 4월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 그 다음에 5월 4월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5월이라고 하는 알파벳이고요. 지금 4월은 제가 12지지로 4월이라고 하는 거니까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4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하, 그 다음에 6월인 요 5월은 망종이 돼야 되고, 지금 7월 이제 공부 끝났습니다. 미월은 소서, 지금 8월 신월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6월은 백로, 술월은 한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그 다음에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구분해서 뭐 경칩 때는 뭐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망종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지 때는 뭐 낮이 가장 길고 뭐 밤이 가장 짧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기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어 놓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옛날 같은 경우 이제 농사도 많이 농사 짓는데 활용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요 절기보다는 앞에 있는 요 절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묘진월 여기 있죠. 인묘진월은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춘절, 그 다음에 사오 미월은 하절, 여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신유술월, 지금부터 이제 신월부터 입추가 되면서부터 6월, 수월 3개월은 뭐예요? 가을 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자 축월은 겨울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인묘진월 봄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은 뭐에 뜨겁죠? 화가 왕한 화항절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매우 서늘한, 완전히 얼음을 얼 정도의 그런 냉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 오싹할 정도의 숙살지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왕절,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요? 그 드라마가 있죠. 요즘 하는 드라마 봤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구의 사주를 봤는데 금이 많은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라서 숙살지기 하면서 대박 놀래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숙살지기라는 게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엄숙할 숙자에다 죽일 살자를 써요. 그래서 좀 사람이 냉정하고 좀 몰인정하고 냉혈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술사가 말할 때는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그냥 쉽게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이제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지금 끝났는가요? 제가 지금 3편인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또 저도 이제 역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또 그런 드라마가 하게 되면 보게 되더라고요. 관상이라는 영화, 그다음에 천문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궁합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지금 드라마에서는 그저 옛날에 도깨비 신부, 또 찬란하신 도깨비, 거기서 약간 이제 사주 보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보면 이제 재밌죠. 그래서 생활 속의 명리학, 그래서 조금 알면 조금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면은 그런 내용들 보게 되면 저거 거짓말 하고 있네 이렇게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기 요 월이 바뀌는 기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 주시면 좋겠고, 이 도표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어디다 메모 같은 거 해놓으셨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오늘은 뭐예요? 8월이죠. 신월에 해당이 되고, 8월 7일 오늘 입추가 절입되면서 7월 미월에서 신월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거는 갖다가 이제 또 설명드리면 이제 구궁표라고 그래요. 여기 요 그림 있죠? 요걸 구궁표라고 하는데, 12지지 12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네모 안에다 이렇게 놓아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보게 되면 여기가 인이에요. 인. 네, 이쪽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절기를 갖다가 여기다 인 옆에다 입춘, 우수, 묘 옆에다 경칩춘 이렇게 쭉 배속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면 머리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외우시면 좋겠고요. 이 구궁표는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망을 짚는다든가 이렇게 생시를 잡는다고 할 때 이 구궁표를 많이 활용하시게 되면, 특히 초학하시는 분들은 매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 A4 용지 컴퓨터로 해가지고
여러 장 출력을 해놓으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이렇게 정리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도표는 절입 시간을 제가 적어놨어요. 24절기를 모두 적어놓은 건 아니고 월이 바뀌는 것만, 즉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할로, 입동, 대설, 소환, 요것만 제가 이제 뽑아 놓은 거죠. 이거 24절기는 인터넷 치면은 금방 다 알 수가 있는데, 절입 시간이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년 일자가 하루 이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절입 시간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2월 4일 18시 3분에 돌아왔다라는 뜻이고요. 중형을 오늘은 갑신월로 들어가면서 입추잖아요. 그래서 입추의 절입식은 언제? 2020년 8월 7일 오늘 10시 6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시 6분이 포인트. 10시 6분부터는 갑신월이지만 10시 6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개미월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놓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자, 절입이 10시 6분에 들어와 있잖아요. 10시 6분. 근데 요걸 갖다가 시로 표현하게 되면 사시의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 30분에서 그 다음에 11시 30분 요 사이가 사시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입추 절입 시간이 10시 6분이기 때문에 요 사시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명식을 풀었을 때는 당연히 경자년, 그 다음에 일은 이모, 사신 을사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놓고 나오는데, 입추가 절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개미월이 되기 때문에 경자년, 개미월, 이모일, 을사시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을사시라 하더라도 입추가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경자년 어떻게 되죠? 경자년, 갑신월, 이모일, 을사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죠? 글자 두 자만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주하고 비슷하다고. 근데 글자가 한두 자가 틀려요. 내지는 서너 자가 틀릴 수도 있고 글자 하나가 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자년이 아니라 경술일날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글자 하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경자년, 개미월, 이모일, 을사시하고 경술년, 개미월, 이모일, 을사시하고 비슷하냐? 이거 비슷한 사주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사주입니다. 글자 하나만 틀려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글자 한두 자 틀렸다고 해서 비슷하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가 틀려요. 원령 자체가. 제가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신 것이 뭐라 그랬죠? 일간과 원령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령이 틀어졌기 때문에 사주의 왕세라든가 사주의 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절입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이만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달 한 번은 월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입은 반드시 한 번씩은 거쳐가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아이를 낳는 산모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수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하고 임수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왕이면 좋은 사주를 타고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둘 중에 어느 것은 조금 더 나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절입 시간을 엄밀히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입추 전과 입추 후 두 명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10시 6분 이전 입추 전이라고 하면 경자년, 개미월, 이모일이 되는 것이고요. 입추 10시 6분이 지나게 되면 경자년, 개미월이 아니라 뭐가 되죠? 갑신월이 이렇게 되죠. 갑신월, 이모 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추가 되기 전에는 임수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거고요. 입추가 지나게 되면 임수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죠. 자,
격을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격은 정관격이 될 겁니다. 정관격. 그죠? 정관격이면서 일간은 미월은 토왕절이에요. 토왕절이죠. 토왕절. 그래서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일간은 신약하면서 관성이 왕합니다.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 미월 인 경우 토왕절이지만은 기본적으로 4월, 5월, 미월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지 자체에서도 오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미가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토도 왕하지만 화도 세력을 얻게 되니까 재관이 같이 왕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일간 자체가 어떻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어서 신약한 사주는 뭐예요? 관성도 감당할 수 없겠고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 자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일간을 도와주는 건 뭐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금, 임수 입장에서 금이 인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비경 수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월 하반월의 경우에는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면서 금수의 기운은 좀 더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월의 임수는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데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금은 있어서 금이 수를 생수해 줘야 된다. 금이 인성인 금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정관이고 좋은 미토는 정관이고 오화는 정제잖아요. 근데 생존을 못 받는 임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 경금 있는데 경금이 좀 뿌리가 약하지만 연지에 자수가 있고 자수의 뿌리를 둔 개수까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약하진 않는데 요 개수가 투출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조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5월에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건 용도가 있지만 지금 미월에 특히 하반월에 대서절이 지나서 하반월에는 금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한습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수가 투출된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고요. 연지에 있는 자수의 일간 자체 임수가 뿌리를 두게 되고 경금을 얻었으니까 일간 자체는 이제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거. 그러면 자 선생님 월령미가 있고 오미가 합해서 화토가 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자수 개수 경을 봐서 금수도 징기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수가 왕할까요? 화토가 왕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글자 수만 가지고는 따져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수가 3개, 금이 하나에다가 토가 하나, 화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의 기운이 더 세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천간에 임수, 개수,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경금 어차피 뿌리가 미약하고요. 자수 하나에 임계수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근데 천간으로 화토는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오미가 합하게 되면 천간보다는 지지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오미 화토가 왕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금수가 왕하다, 화토가 왕하다라고 무자르듯이 잘라서 어떤 것이 더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만약에 생시에서 화토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보다는 화토가 더 우세한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뭐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뭐 좀 그냥 공망 좀 보고요. 뭐 신설 몇 개 보면 뭐 사주 다 보던데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저는 취급을 별로 안 하고요. 그런 거는 태권도로 놓고 봤을 땐 하얀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공망, 신살, 뭐 백호, 대살 이런 거 엄청 찾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초학자들이 천간, 지지, 합충 배우다가 신살 배우잖아요. 그때부터 명리학 포기합니다. 왜냐? 신살 외울 신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가지가 넘어 100가지가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추론해도 수십 가지는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살의 바다에 빠져서 사람들이 헤어나지도 못하고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의 이치를 좀 위주로 살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지만 가장 쉽고 빨리 명리학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설은 끊어버리고요. 자, 입주가 되면 이제 월령이 바뀌게 되죠. 자, 임주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뭐예요? 신약하다라고 했지만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신왕으로 가요. 왜냐? 미라고 하는 것은 수가 절대 양지에 해당이 되죠. 양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에서 아직 생지를 만나지 못한 그 전 단계를 양지라고 하는데, 요 양지는 그렇게 왕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이때는 포태법상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장생처. 그 다음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것이면서, 자, 이 신 안에는 지장간 한번 봐볼까요? 신이라고 하는 이 지장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여기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왕금인 경금, 이건 편인이지만 인성이죠. 인성이 나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원령 자체만 놓고 봐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연간의 경금, 이 경금은 어디 있는 경금? 신중에 있는 봉기인 경금이 투출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사주의 격국은 뭐가 되냐면 편인격으로서 이거는 모왕자세가 아니라 모왕자상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모왕자쇠하고 써드릴까요? 모왕자쇠하고 모왕자상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글자 하나 차이죠. 이건 서로상자고 이거는 약할 세자, 꺾어질 세자를 말하는 거죠.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판검사인데 애가 학교 다니는데 정교 회장이야. 아유, 부모님도 잘 나가고 애기도 똑똑하고 그죠. 근데 모왕자쇠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은 판검사인데 애기가 맨날 일진으로서 삥 뜯고 다녀요. 그러면 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죠. 애기가 약하고 어머니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왕자세죠. 이거는 어머니가 너무 왕해서 문제인 것이고요. 이거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그에 맞춰서 자식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뉘앙스로 봐서는 모왕자세는 좀 좋지 않은 뉘앙스지만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임수 자체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으로서 일간도 왕한데 더하여 연지에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신자 회국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하게 되지만 수국을 해서 수가 왕해지게 되는데 요거 지금 진짜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만 빠졌다 하더라도 신자만 있어도 합력을 인정하죠. 물론 이제 생시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진시면은 신자진 수국을 완전히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생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는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양수로서 대해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수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무엇이다?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물이 넘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한국도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가 거의 뭐 엄청난 수준의 피해를 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소양강 댐이라든가 팔당 댐이라든가 충주 댐이라든가 이런 댐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난리가 나고 제방이 터지고 큰일 났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양강이라고 하는 큰 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물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흘려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임수를 갖다가 뭐예요? 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일간이 이렇게 약할 때는 안 돼요. 일간이 약할 때는 무토를 쓰기가 어렵죠. 만약 여기 무토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좋지 않은 조짐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능히 무토로서 제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되면서 두 사주 입주 전이냐 후냐의 차이는 뭐예요? 한쪽은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인 것이고 하나는 일간 자체가 능히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사람 사주 자체가 약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성향 자체도 약간은 좀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한 가지만 해야겠다라고 하면 자기 좋게 말하면은 주관이 분명한 것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약간은 개인주의 내지는 이기적인 사람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왕한 상태에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약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왕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약한 애들은 약을 많이 줘도 보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건강해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약하면. 근데 왕한 애들은 운동을 시킨다든가 뭘 시켜서라도 그 왕한기를 좀 조절시켜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좀, 그렇죠? 약한 것을 키우기보다는 강한 것으로서 다스려 가지고 무관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검찰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신약한 사람들은 검찰이라든가 군경이라든가 이렇게 좀 센 직업, 뭐 운동선수라든가 이런 거는 마음에 있을지 몰라도 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신약하면 지구력이라든가 끈기 같은 것이 역시나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앙한 사람일수록 담대합니다. 어려운 것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똑같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여름 같은데 이제 레저 스포츠 많이 하는데 번지 점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일간이 망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담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뭐 놀이기구 중에 타가다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스릴 있는 놀이기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능히 할 수가 있는데, 신약한 사람들은 일단 벌써 겁부터 먹기 때문에 뭘 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사주는 옛날 같으면 남자는 좀 신앙하지만 여자는 좀 신약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시집 가가지고 뭐예요? 남편하고 그냥 가정 살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여자가 너무 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 말아먹는다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맞벌이 부부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또한 남자만큼 신앙한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거 다시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입추입니다. 입추 절입 시간이 오전 10시 6분이고요. 10시 6분 이전은 개미월이 되는 것이고요. 10시 6분부터는 갑진월이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을사시에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사시라 하더라도 개미월 을사시일 수도 있고요. 같은 을사시라 하더라도 갑진월 을사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추 전은 이렇게까지 생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추가 되면 이렇게 생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입추 후인데 이민시, 신축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입추 전인데 병호시, 정미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생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학하고 관성이 왕화서 왕 중에 오미합하게 되면 화두 세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자수가 있고 경금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시에 따라서 금이 왕할 수도 있고 화두 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만약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자시. 제일 문제인 것은 요거 자수 경금을 얻었기 때문에 요거는 금수가 세력을 얻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 자수는 뭐 합니까? 오화를 갖다 충해 버리죠. 좌우충이 되죠. 그러면 자수도 상해를 입지만 오화까지 깨지게 되면은 미월 하반월 중에 이거는 금수가 왕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화를 쓸 수도 있는데, 무토는 없고 화는 좌우충 돼서 깨졌죠. 이거는 경자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축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습해져요. 이거 뭐 선생님 이건 신축이니까 축토는 토이기 때문에 뭐 한습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화가 하나인데다가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도,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에다가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축토는 경금도 생하고 신금도 생하고, 신금의 뿌리 되고 경금의 뿌리도 된다라고 하면, 이 오미합 요거 하나만 요거 아무리 월지와 일지가 합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습이 좀 많이 가중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자시만큼 한습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볼 수 있는 생시 한 가지 더, 이민시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미합에다가 인호회곡도 이렇게 살짝 볼 수가 있으면, 이거는 화도 세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도 세력을 얻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천간이 임수, 개수, 경금의 자수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수가 더 세력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수생목에서 설기하고 인후 화국한 것으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생시로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화운을 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갑진시 더 보고 여기는 마치도록 하죠. 갑진시. 자,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진토가 있죠. 진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통근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임수는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참 한 가지, 진토 가지고, 진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한다. 이거는 제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제방할 여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이렇게 간목이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이 토를 억압하기 때문에 진중에 있는 무토는 더더군다나 쓰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결국 쓸 수 있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갖다가 목으로 설하고 화로서 이것도 조우해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입주 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생시라고 하면은, 자, 입주 후가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임수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일간 자체가 왕했을 때는 뭐 한다 그랬죠?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무토가 투출을 생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토가 투출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신자수국한 데다가 시지에도 신금이 있고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 이 간목의 용도는 대개 보면은 무토를 용신으로 쓸 때 간목 투출되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간목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용신을 쓸 것을 파극하기 때문에 얘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오행을 구족하는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오행을 다 구족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있어서 병이 되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이렇게 간목이 무토를 파하지 못하도록 한 경금이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죠. 왕세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금수가 왕하고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에 힘이 좀 부족하겠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지의 오화를 가지고 있죠. 오화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보면 양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토가 아무리 금왕절인 신월이라 하더라도 5회 생주를 받고 5회 뿌리를 두게 되면 그래도 여력은 아직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저 자수가 5화를 충하게 되면 무토를 못 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을 것인데, 이 자수는 5화하고 충하지 않고요, 신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충되지 않고 그냥 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약하긴 하더라도 오중정화로서 따뜻하게 조우를 하고, 자, 신월에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추워지겠죠. 그래서 조우를 하면서 이 재성으로서 금을 좀 통제를 시켜 주어야지만 그 토의 기운을 갖다가 설계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알차게 사주 구성 자체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이 갑신을류 병술 정의 무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개미 이모 신사 경진 기묘 무인에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원국 자체 내에서는 금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화토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딸로 태어났을 때는 운세 자체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남자로 태어났을 때 금수운으로 가서 용신으로 쓸 무토, 희신으로 쓸 오화 같은 경우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힘이 약해지면서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않겠죠. 가까스로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을 갖다가 약한 무토로 가지고 제방을 하고 있는데, 다시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가 더 와서
댐을 물이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콘크리트로 된 댐은 물이 좀 넘쳐도 막을 힘이 있지만은 사력댐이라고 하죠. 흙을 쌓아서 소양강 댐이 사력댐이라고 그래요. 사력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 흙, 자갈 같은 걸로 쓸어서 쌓아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그런 걸로 쌓아서 제방을 한 댐이기 때문에 물이 그 댐을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 그런 댐은 금방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소양강 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물이 넘쳐서는 안 되는 그런 댐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 사주가 고와 같다라고 하면 금순으로 가게 되면 물이 넘쳐서 어떻게 됩니까? 화도 꺼지게 되고요, 무토도 제방을 유실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수재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무신시는 좀 좋지 않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신시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전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병호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순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게 제가 병호시 써놓고 한번 볼까요? 저도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보면 좀 비등비등할 수가 있어요. 자, 임수가 신월에서 태어나서 자금 보게 되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게 되면 화보다는 금수가 더 왕한 것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한 가지 좀 잘 살펴보실 것이 뭐냐면 간목의 용도를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 무신시가 됐을 때는 간목이 무토를 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금을 가지고 간목을 제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병호시가 됐을 때는 이 수의 기운을 설에서 화를 생조해 주어야 되는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파하는 것은 병호시였을 때는 이거는 좋지 못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목이 좀 살아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병호시가 됐을 때는 아까 무신시는 여명이 좋다라고 했지만은 이 병호시가 됐을 때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화가 있죠. 근데 이게 다시 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화가 너무 왕해지고 일간 자체가 좀 약해지는 그런 단점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이제 대운에서의 모질란 것은 세운, 연운에서도 채워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일일이 대운에 있는 10년을 다 우리가 그 간파해서 알아내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운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수운으로 가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연운에서는 모군이 오게 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여자로 태어나서 목화운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금이 조금 더 세력을 얻어도 연운에서는 그렇게 되게 되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미시는 좋지 않습니다. 정미시는 이것도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오미합파에서 화도 세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하고 임수하고 있게 되면 이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첩신이라고 그래요. 붙어 있다라고 해서 첩신이라고 하게 되면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화를 보게 되면 뭐예요? 정제가 되겠고요. 정화 입장에서 임수는 정관이죠. 서로 부부시간입니다. 그러면 서로 탐합하는 거예요. 탐합이요. 합해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하느라고 다른 것을 볼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맹점이죠. 사주가 약간 이렇게 되게 되면 탁해지는 겁니다. 차라리 정미시일 바에는 저는 차라리 병호시가 더 낫지 않을까. 정미시일 바에는 차라리 을사시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만약에 정미시가 아니라면 무신시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기후경술시는 좀 비켜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생시 갈 데가 없었다라고 하면 신해시 정도는 좀 나쁘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무신시나 병호시 정도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단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울로가 달리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반드시 살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였을 때 어떤 시, 여자였을 때 어떤 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